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달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좋은 출발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백혜영 갤러리 백남준과 프렌즈들이 이제 준비한 백남준 강좌를 지금 17번째 하고 있고 오늘은 18번째가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백남준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한번 마무리해 볼 그런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어떤 사이버네틱스의 그 개념에 대한 예술적 그 접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술 분야에 과학적인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시도 속에서 백남준은 그 특이한 방식을 이제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만 아니라 사물의 세계에서도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대가 어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사회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과학 분야에서도 그러한 기운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은 이제 그것을 자기의 그 전자아트에 적용했다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그 관장님께서 그 한 가지 질문한 양자 역학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대답을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고전 역학이 있고 양자 역학이 있는데 고전 역학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양자 역학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카오스 이론이나 또는 뭐 랜덤 액세스, 또 빅뱅, 피드백 뭐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없고 한 번 더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술 경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예술 경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서 역시 그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책에 그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두 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래적 리더십.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 위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업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경영을 해가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그 멀리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체의 그 협의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그 어떤 것도 쉬운 건 아니고 두 가지 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 이야기는 주로 백남준의 그 사기론과 함께 그 예술적 교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남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이 보이는 아이디어가 결국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아래 작품을 보시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이 물고기가 하늘을 날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은 사실 그 흔하지 않죠. 이제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이오네스코라는 그 부조리 그게 어떤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 연극 대사에 나올 만한 것인데 그 이분이 그 이오네스코라는 분이 대머리 여가수라는 연극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머리 여가수 날마다 같은 식으로 머리를 빗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 여가수는 날마다 같은 식으로 머리를 빗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부조리 연극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물고기가 하늘을 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그 터무니없는 발상이 이제 어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발상의 전환, 역발상을 할 때 능수능란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교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백남준이 이 작품을 이거를 만들기 10년 전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작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질 않아서 10년 전에는 그래서 그 대신 뭘 만들었죠? 네, 그때 TV 부처가 그때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TV 부처보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10년이 지나서 했고 어쨌든 그때 이제 TV 부처가 나와서 백남준이 세계적인 작가로 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몇 개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모니터가 크고 작은 88개의 이제 모니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리드미컬하게 어린이들이 참 이해해 보세요, 그죠? 참 누워서 보면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감상자 자기 마음이고 백남준의 어떤 그 자유분방한 사유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또 화면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뭐 진짜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상으로. 네네.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작품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거는 새로 그 아이디어를 낼 때 얼마나 그죠?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작품을 보면 백남준은 천재적인 작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김은지 교수라고 이제 해설을 붙였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홍대 교수고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백남준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전문가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비디오 백남준의 이런 작품을 비디오 조각이라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독일 düsseldorf 쿤스트팔라스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미술관이 85년도에 새로 개관을 했대요. 개관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의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985년에 관장님이 아마 그때는 뉴욕에 계셨던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제 막 네. 근데 이제 백남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겠죠. 이제 이게 굉장히 그리고 사실 그 독일의 미술관이 굉장히 까다롭고 고전적인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아트나 이런 작품이 과연 소양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작품이 독창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마 소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 김은지 교수는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작품이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고전적인 그런 미술관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그 로우 아트로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작품들이. 그러나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이 아트로 고급 예술로 이제 이렇게 그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작품의 소장이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게 소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들 소장할 때 얼마나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80년대에는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 테크 아트가 그 아주 고전적인 미술관에서 소장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은 사실 얼핏 보면은 뭐 평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전환 뭐랄까 사고의 전환에서 나온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안티 아트죠. 반 아트고 또 음악으로 치면은 뭐 무음악 그다음에 반음악의 정신이 이제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교란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생각을 이렇게 네 생각을 이제 전복시키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백남준과 교란자라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창조라는 것은 항상 파괴가 있어야 되죠. 파괴가 없는 창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떤 거에 한 가지 이렇게 거기에 그 뭐랄까 절대시하면은 또 새로운 창조가 안 나오죠.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사회적인 터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이제 따라간다거나 이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질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학벌에 대한 또 너무 큰 사회적인 터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양자 물리학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카오스의 세계를 말하겠죠. 코스모스보다는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거. 사이버네틱스도 바로 이런 어떤 백남준이 약간 교란의 미학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백남준은 이제 이런 사이버네틱스 같은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회설이라는 게 도저히 우리가 좀 용납하기 힘든 좀 특별한 시간관인데 이제 이런 것도 결국은 서양에서 말하는 어떤 사이버네틱 정신과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백남준의 발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면 이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김원 선생님이 이제 건축가신데 이 다다익선 할 때 백남준의 발상은 이 원형이 아니고 원형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그 새로운 발상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다익선 보면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그 백남준은 예술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 반드시 오래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독특한 말씀을 하셨죠.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그 백남준 컬렉터 중에서 김수경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유럽에서 뽕피드 전시할 때 처음 보시고 이제 백남준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 백남준을 어떻게 봤냐면 백남준은 그 선사 시대부터 어떤 선사 시대를 상상하면서 그 전생이죠. 자기 현생이랑 전생에 이미 그 말을 타고 시베리아, 페루, 네팔, 핀란드까지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다. 뭐 이렇게 백남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그 상당히 그 멋진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남편이신가요?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백남준 작품 몇 작품 이제 그 소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뭘 말하냐면 백남준의 예술적 레이저와 의학에서 말하는 레이저가 서로 만났다. 사실 요즘에 레이저 치료법 많죠. 그러니까 백남준의 어떤 그 아트가 의료 치료까지도 연장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빛의 확장이죠. 전자빛의 확장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이정성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남준 옆에서 진짜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아주 열정적인 눈빛이 번뜩였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볼 때 놀라운 것은 백남준 주변의 그 친구들 같이 이제 모이는 스태프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 너무나 쟁쟁한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백남준은 이제 갤럭시맨이다. 우나스 전 우주를 갖다가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남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원래 1970년에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그 미디어 아트 편집기와 함께 말년에 제일 또 그 백남준이 관심을 줬던 게 메가트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메가트론 이렇게 근데 원래는
백남준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노량진 한강변에 메가톤 작품을 좀 하시고 싶어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맞지가 않아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정 선생님도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돼서 좀 아쉽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조영남 원래 백남준하고 좀 친해서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예술을 이제 백남준이 개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근데 이 백남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감각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작동하는데 이제 그도 이제 이 오감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파동을 이야기하고 이게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입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 같은데 파동과 입자. 그래서 파동에는 이제 청각과 촉각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입자는 시각, 미각, 후각 뭐 이런 것이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백남준은 그 어떤 그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파괴자, 또는 교량자 뭐 이런 이제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백남준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잖아요. 이거는 그 이미지의 배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약했죠 강도가. 이게 이제 사실은 파이프가 아닌데 이제 파이프다 뭐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이제 그 시뮬라크르 이제 이런 세계지만 백남준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더 훨씬 그 차원이 높은 이제 세계로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예술은 사기다 하는 말을 남겼고 사실은 21세기나 20세기 예술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것처럼 간단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또 많은 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거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만큼 사람들에게 임팩트한 아주 강렬한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 이제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백남준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백남준이 한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읽어봤는데 한번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백남준 예술 사기론. 한마디로 전이 예술은 신화를 파는 예술이다. 자유를 위한 자유의 추구이며 무목적인 실험이기도 하다. 규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란 힘들다. 어느 시대건 예술가는 자동차로 달린다면 대중은 버스로 가는 속도다. 원래 예술이란 반이 사기다. 속이고 속는 것이다. 사기 중에서도 곧은 사기다.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 네, 참 이 표현이 정말 짧은데 아주 농축된 저렇게 역시 좀 천재라는 말이 나올 만해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또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역시 예술가와 대중 차이가 있다. 예술가는 자동차 속도로 달린다면 대중은 이제 버스 타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 말을 재미있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위트가 넘치게 했어요. 반발짝도 있긴 네, 반발짝도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백남준 아트센터 1주년인가 그 저기 특별 이제 그 페스티벌에서 그 백남준과 독일에서 같이 활동했던 마리 바우어 마이스터를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그 초청했던 사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 강연을 했는데, 그 아마 마리와 백남준 나이가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그 쌍둥이 같았다. 왜냐면 대화를 하지 않고도 생각이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다. 같은 독일의 2차 대전이 있었고 우리는 뭐 6.25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백남준을 한마디 요약하면은 그 기존 질서를 파괴한 예술가였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부수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전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게 재밌어요. 그는 순전히 창의력과 생각을 통해서 엑스터시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그 어떤 뭐 작가의 행복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이제 그 놀라운 경험은 그 자기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각별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엑스터시를 느끼는, 굉장히 예민한, 촉이 예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느꼈다 이제 이러면서 백남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백남준은 일괄되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아니 예술 활동하는 동안 거의 다 이런 예술가 정신을 바로 이제 전복을 시킨, 뒤집어 엎는 거였죠. 이제 기존의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을 했던 사람이 쇤베르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쇤베르크를 이제 좋아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음악을 뒤집어 엎다 보니까 새로운 음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가 생겼고, 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비디오 아트는 음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예술이다. 음악적인 리듬감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는 멜뿐만 아니라 자를 수도 있으며, 피아노는 연주하는 게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창조가 없는 불확실한 것만이 진정한 창조다. 그러니까 창조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을 당황하게 하고 난감하게 할 때 새로운 예술이 태어나고. 근데 이제 백남준은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소통이 안 되는 그 꽉 막힌 세상에 그 구멍을 내고 다니는 거죠. 얘를 이제 비유로 들면 구멍을 내서 숨을 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은 이제 그 사이버 세상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세상이 196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쾌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유연한 사회고,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그 노마드처럼 직장도 막 요일마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는 그런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세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가긴 좀 힘든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사이버네틱스 아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백남준은 기존 체제의 반란자였고, 파괴자였고, 전복자였고, 사이버네틱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예술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백남준이 지난 1월 29일이 추모 15주기라 그 몇 가지 특집 같이 추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희 여사가 본 백남준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경희 여사가 이제 그 백남준이 돌아가기 1년 전에 만난 이야기가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기사에 나오는, 이제 제가 인터뷰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백남준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고, 시겠고, 네, 휠체어 타고, 그 다음에 간병인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백남준이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쭉 여기 지금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씩 하면 여기 하나 읽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 게 그가 죽기 거의 1년 전이 2004년 12월 6일입니다. 백남준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쿠바 여행을 핑계로 백남준에게 전화를 걸고 가겠다고 했더니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부인 시게코에게도 알렸고요. 야, 이거 알면 시계코가 이거 알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한번 좀 안심을 시키고 난 지금 한국에 있는데 백남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 허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서 하면 호텔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안 받아서 또 전화를 했더니 누가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끊어버렸어요. 그 누구겠어요? 전화를 끊어버린 게 시계코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이거 안 받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거죠. 내가 남편한테 어렵게 이제 이경이어서 남편한테 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전화. 그래서 백남준을 받았는데 백남준을 못 만나고 미국에 갔는데 못 만나고 귀국하고 얼마나 마음이 좀 할까 해서 신경 안정제까지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바닷가를 나갔어요. 백남준을 못 만났지만 백남준이 있는 마이애미 아침바다라 감격스러웠습니다. 길 건너 멀리 노천 카페가 보였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를 지르기에 누가 장난을 치나 아니면 어젯밤에 본 불량배인가 무서워 안 돌아봤는데 또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돌아보니 파라솔 카페 아래에 시계코가 있었고 그 옆에 기적처럼 백남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경희 여사가 어쨌든 백남준 한번 볼 수도 있겠다고 갔는데 이제 보니까 그 아침에 혼자서 이제 백남준을 못 만나겠구나 생각하고 여기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마이애미 쫙 이제 산책을 하다가 막 어떤 남자가 괴성을 지르게 누군가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하여튼 돌아보니까 백남준이 있고 시계코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제가 이렇게 백남준은 나를 알아보고 괴성을 질렀어요. 시계코와 인사하는 동안 계속됐고요. 당신이 와서 너무 이제 부인인 시계코가 당신이 와서 너무 흥분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의사도 흥분하면 뇌혈관 파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내가 그 시계코로 알까 이렇게 껴안았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마음을 좀 안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계코는 소리치면 주인이 더 못 오게 한대요라고 글을 닫고쳤고요. 뭐 그런데 식당에서 아마 그런가 보죠. 그런데 백남준 뜻밖에도 나에게 난생 처음 존댓말을 쓰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백남준은 원래 말투가 반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존댓말 안 써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많이 좀 비난을 샀어요. 근데 왜 그런 존댓말 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반말이 소통이 훨씬 빠르다고. 사실은 반말이 빨리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 포옹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한번 5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런데 백남준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경이 옛날하고 똑같아라고 2번이나 말하잖아요. 유치원 때처럼 날 예쁘게 본 것 같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시계코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제 왜 통화가 안 됐나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내가 어딜 가는지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화를 버럭 내더니 백남준의 휠체어를 확 빼가지고 그대로 가버렸지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제 백남준을 마지막으로 보는가 싶어 급하게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그의 뒷모습을 찍었지요. 그러니까 시계코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경희 여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사진이 바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부인 눈치를 보게 되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첫사랑이라도 볼 수 유치원 친구니까 아짓한 게 있는데 백남준도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어머니 고향에 있는 어머니라고 할까 아니면 처음에 어렸을 때 친구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 재밌는 게 감사합니다를 두 번이나 보면 감사합니다를 이제 두 번이나 와줘서 고맙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 하여튼 너무 좀그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관장님 여러 번 다녀오셨지만 제가 그 마이애미 이제 2019년 12월 달에 갔는데 거기 제가 사진이 몇 장 찍어온 게 있어서 뭐 오래간만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스코프 아트 페어 앞에 건물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엄청 그 뭐 관광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죠. 네, 뭐 미국에서 이 야자수가 이렇게 12월 달인데 겨울인데도 이렇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뭐 주변에 엄청 그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카페도 많고요. 예, 레스토랑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오래된 그 약간 그 스페인풍이 나는 건물들이 이렇게 좀 있고, 여기 보면 네네 비치 파라솔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손님 끌기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병원 건물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요거는 좀 약간 그 마이애미만의 독특한 그런 그죠? 야자수가 있는 그런 건물들. 네, 제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건물이고, 이제 이런 건물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무슨 박물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죠 느낌이 FIU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밤풍경.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저기 그게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식이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인가 봐요. 거기서 좀 고급 아파트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빛이 좋으니까 그것도 그런 사실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스코프라는 아트페어에 이제 그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네, 여기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있잖아요. 쭉 아트페어가 쭉 돼 있는 거 많이 가셨으니까 네, 여기 쭉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길어요. 바닷가 쭉 길고 날씨도 참 좋고, 근데 갑자기 비가 오다가 갑자기 햇빛 나고 뭐 그러면서 날씨가 좀 변덕스럽고, 요거는 이제 설치할 때 이제 뭘 주냐면은 이제 그 커피하고, 여기 커피죠. 그리고 이제 하고 이제 치즈 크림 이게 세 개가 이제 식사에 그냥 이거 먹으면서 설치하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거고, 이제 이게 오프닝 날인데 이제 이날은 좀 셀레모니가 좀 있죠. 그래서 모델들이 와서 이제 막 포즈 취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요거는 한국 그 갤러리인데 설치하는 저 모습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남 작품, 좋은 작품에 갔어요. 어디 갤러리에서 나왔나요? 이게 잘 생각 안 나는데. 나인 갤러리? 한국 갤러리? 네, 하여튼 근데 작품 좋은 게 같잖아요. 근데 팔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뭐 가격이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있고. 여긴 자동차 이제 그죠? 자동차가 네, 있어요. 항상 자동차가 있죠. 포르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형광, 여기 보면은 그죠? 우리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형광 작품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도자기가 또 중간에 이렇게 뒤에는 좀 약간 표현주의 작품풍이죠. 외국 갤러리 같은데?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 보니까 이 그림 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고. 저 전문 거.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오아트 같이 이렇게 좀 예쁜 색채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뭔지 우리가 이제 이게 설치인데 사이버네틱스 같은 그런 어떤 색채가 눈에 확 형광 색채로 이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쫙 밤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한국 작품 이걸 이제 좀 이분은 이제 전문 사실은 그 화가는 아닌데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꽤 나름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반응이
네, 한국적이긴 하고 심플하고 재미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이제 추억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제 백남준 15주년 특집 두 번째로 그 어저께인가 지난 이제 1월 29일 날 영상으로 백남준 이제 15주기 추모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백남준의 저작권자인 켄 하쿠타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말 하면서 네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거 뭐 영상으로 저기 좀 볼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항상 메시지 보내주세요. 항상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 지금 영상 이게 영상인데 잘 보이진 않죠. 그죠? 보이죠? 약간 이 영상으로 네 지금 이제 그 인사만 하고 있어요. 봉은사에서 네. 봉은사에 왔. 메시지. 아니 그러니까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준 거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몇 가지 아주 정중하게 이 봉은사에 대해서 고맙다고 매년 이제 거기서 행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지금 백남준 연구 협회가 생겼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분이 그 원래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고 경영학 석사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 모교가 되죠. 하버드 대학이 거기다가 이제 예술 기금을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그 하버드 미술관에 이제 그 안에 백남준 연구 협회가 생겼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미술관에 백남준 아카이브실이 있어요. 백남준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작업실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을 7트럭을 실어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볼 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걸 구입을 했는가? 불상이면 불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들이 그걸 또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남준에 대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렸겠죠. 다행히 이 켄이 이제 그거를 거기다 이제 기증을 한 거죠. 백남준 유물들 작업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다 이제 거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아카이브를 실을 만들어 가지고 큐레이터들이 그걸 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구한 결과를 2년 만에 전시도 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그 테이트 모던 이제 순회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올해 어떻게 현대미술관에서. 네네 현대미술관에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백남준 14주기 추모 그 사진이고 여기 이제 국립관장님도 계시고 김원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갔었고 여기 스님 주지 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 주머니 속에 다 백남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안에 다 백남준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덕담을 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추모 3인데 추모 아니 이제 추모 이게 이제 그 백남준 장례식 사진이에요. 네, 장례식 사진인데 그 북경에서 활동하는 김연정이라는 전시 기획자가 우연히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그때 백남준이 이제 돌아가신 걸 이제 알고 장례식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 사진 몇 장을 이제 찍어서 그 중에 저한테 이제 보내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백남준 돌아가시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에 이제 부고 기사가 났는데 뉴욕 타임스에서는 성공한 반란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애도 기사 뭐 부고 기사가 여기 이제 지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한번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많은 예술가들이 기존의 심미적 관념을 조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반란자의 지위를 늙을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백남주는 기존의 신미적 관념에 대한 반란자로 성공적인 삶을 보여준 위대한 예술가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도전을 이해했다. 그리고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통해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어떻게 만드냐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전자매체에 어떻게 인간성을 부여하느냐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백남주는 뭐 저항적인 예술가라고 봐야 돼요. 기존의 모든 걸 때려부수는 이제 첫 번째 전시도 물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젊었을 때 함께 객기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실험 미술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거기 성공하지 평생은 못 하거든요. 근데 백남주는 끝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란한 성공자였다. 이제 약간 풍자적인 이제 기사가 되겠고, 그래서 백남주는 마치 신처럼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하는데 그 기계 속에 마치 이제 하느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집어넣듯이 그 기계 속에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사고, 또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이거 2006년 리베라시옹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백남주는 경이로운 영혼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천재적인 해커였다 뭐 이렇게 나와요. 해커의 어떤 상징 아이콘이다. 해커라는 건 교란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백남주는 항상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반항자, 반란자, 뭐 그다음에 뭐 해커 이런 이제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남주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기사에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작업을 할 때 후원자도 없고 뭐 구조대도 없고 자선가도 없고 무슨 그 정치적인 무슨 조직도 없고 우리는 오직 의기투합해서 30년 정도 동료가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뿐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도와준 사람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는데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포기했고, 또 사업가가 되기 싶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돈과 또 손을 잡아야 뭐 이런 게 이제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 위해서 또 늦잠도 자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부곡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남주 작품 중에 해커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게 또 교란자죠, 그죠? 해커. 94년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자아상일 수도 있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사이버네틱스 세상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해커의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오늘의 키워드 이제 그 교란자라는 말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그리고 요즘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가 15주기잖아요. 지금 동영상이 뭐 말도 안 돼. 백남준과 관련된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 지금. 우리도 거기에 끼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백남준이 역시 생각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는구나. 지금 시대에. 코로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백남준 이런 말에 11,932년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던 나는 10만 살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한 10만 년 아주 살 거다 예술가로서.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오래 남을 작가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홍순명 씨라고 이제 이 사람이 보자르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백남주는 이제 길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115주년을 맞이해서. 근데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역시 회화 작품을 해야 잘 팔린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그림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가장 오래 남는 거는 그림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간 농담으로 행설수설한 거에 들었는데 이제 그걸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백남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굉장히 그 감각적이고 촉각이 예민한 그런 다매체 극도의 이제 전자적 충동, 뭐 진동 이런 거를 예술로 한 작가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게 비디오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보실래요? 너무 이게 잠깐만 한번 틀어보면 뭐 조금 나오고 한 1분만 보요.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보고 나중에 한 건데 또 시간 되시면은 그렇게 보면서 근데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 동영상에 많이 뜨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남준은 이제 그 삶의 엑스터시를 자기의 모든 그 예술 통해서 이제 아주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엑스터시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영감을 받았을 때도 나오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시간도 썼을 때 엑스터시가 온다. 뭐 아주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제 문제로 그 인간의 시간은 돌아가지가 않죠, 그죠? 돌아갈 수. 기계의 시간 어때요? 다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백남준은 이 인간의 시간은 되돌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또 그거를 영원한 시간 아니면 이제 그 기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공간을 잃어버린 공간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땅은, 그죠? 제가 땅을 잃어버렸던 근데 잃어버린 시간은 그건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건 결국 영원한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시공간에 대한 문제, 뭐 이거에 항상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이버네틱스 세상에서는 비디오 영토나 사이버 영토가 확장되는 데는 그걸 하는데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탈영토 제국주의라는 게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어떤 뭐 강렬한 무기보다는 이 그 무한한 사이버 세상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얼마나 수준 높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사람은 유리하죠. 한국 사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머리도 좋고 유연성이 있고 또 새로운 거 실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영토에서는 한국이 어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내일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지만은. 백남준이 한 소리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 번 한 10번 이상 이야기하는 탈영토 제국주의. 그러니까 어떤 영토, 우리 땅, 이 지상의 영토에 그 땅 크게 거기에 연연하는 게 제한되는 게 구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예,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얼마나 이제 정보와 지식을 가지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62년도에 백남준 사진인데 그 친구와 플럭서스 친구가 찍어준 건데 여기도 교란자의 모습이 좀 보여요. 장난기가 넘치는 뭔가 트릭을 쓰고 남을 웃기면서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제 그런 백남준의 특이한 이제 모습이. 근데 백남준은 나는 헐랭이다 이렇게 말해서 헐렁하다 좀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요 그 막
어떤 사람 막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 내가 최고고 나는 뭐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집안도 좋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참조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뭔가 여백이 있어야 그죠? 헐렁한 면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어떤 그 네트워킹이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소통이 안 되잖아. 백남주 항상 웃고 헐렁하고 뭐 남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계가 없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맨이 승리자가 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는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 사고가 유연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변적이고 창의적이고 또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인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여기까지 하고 그냥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